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여수와 고흥 지역 수건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확정을 위해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업인 만큼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에서 남해를 바닷속 터널로 잇는 7.3km 구간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 나로 우주센터로 진입하는 유일한 관문인 고흥 북내간 23.7km 구간의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개통에 따라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남포도 간 16km 구간의 국도 77호선 선형 개량 사업. 모두 남양권 관광과 연관 산업 활성화,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수건 SOC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확정을 위해 여수와 공적 3개 SOC 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는 올해 말 결정됩니다. 실사팀이 연말까지 조사 연구를 하고 조사 연구에서 우리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국토부에서 12월 달에 제5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추진 요구가 컸던 사업인 만큼 국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 큽니다. 이번만큼은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청와대부터 해서 14개 부처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기필코 금년 말에 이 일괄 예타 조사에 확정이 돼서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를 우리들은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남양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SOC 사업. 지역 내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의장이 정례회 개회식부터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새롭게 발의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의 올해 첫 정례회 본회의. 단상에 오른 서완석 의장은 12분 동안 진행된 개회사의 3분의 2가량을 여수형 재난지원금에 할애하며 집행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신기사업 예산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나선 권오봉 시장도 전혀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강조하며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서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하고 여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적절한지 깊이 살펴보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긴급사안입니다. 긴급사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나도 이렇게 질질 끓고 왔느냐. 재원이 좀 충분치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정부형과 전남형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타이밍상으로 좀 지금은 맞지 않다. 시의원과 집행부가 제출했던 기존의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신 상임위원회는 절충안의 성격을 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포함된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본회의에 부익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현재로서는 지급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라겠고요. 의회에 제출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세부 내용을 두고도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번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여수시와 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여수 김포, 여수 제주 노선에 새롭게 취항합니다.
진해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수 김포, 여수 제주 노선을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한 뒤 이후 정기편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는 오후 5시 15분, 제주행 항공기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여수 마레 2터널의 낙석 위험석 제거를 위해 다음 주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 금지 조치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만성리와 여수 엑스포역 구간을 오가는 차량은 국도 17호선을 이용해 우회해야 합니다. 등록문화재 제116호로 등록된 여수 마레 2터널은 지난 2016년 낙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매년 특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2단계 순차적 등교 수업이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도심의 작은 초등학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유서 깊은 학교인 북교초등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100년을 훌쩍 넘기면서 학생 수 15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학교 역시 1, 2학년에 이어 3, 4학년이 등교 수업에 나섰지만 아이들의 밀집도는 대규모 학교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실천되고 한 학년에 한 학급에 불과해 교실은 여유롭습니다. 그 생활 속 거리 두기도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학생 5명에 1명꼴로 배치돼 학교 방역과 안전관리가 용이하고 큰 학교보다 피로도도 낮습니다. 학년별 격일제나 격주제, 부재 수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공무직도 많고. 그래서 팀을 역할을 나눌 때 선생님들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이처럼 과대 학교와 과소 학교의 방역 관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도시 초등학교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지역 학교에서만 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를 개정해 30학급 이상 도시학교에서도 같은 도시의 소규모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교육장과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도교육적인 승인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 산미를 막아야 하는 코로나19 시대.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원도심 학교와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신도심 학교의 단점을 보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아동들의 등록 지연과 가정 양육 전환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집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휴원 조치됐으며 지난 4월 이후 지역 확진자 미발생 등의 이유로 긴급 보육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시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2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물류센터발 확산에 대비해 관내 2개 물류센터와 택배 차량 200여 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했습니다.
5.18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8일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했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민간인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한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특별법에 따라서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죄 적용이 애매했던 현장 지휘관이나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던 군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 전시물, 토론회나 집회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도 100명으로 2배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의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2,260곳에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 여수 만성리와 방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의 해수욕장 55곳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전남도는 시군, 해경, 소방과 함께 안전요원 배치, 구명장비 비치, 편의시설 관리 등 해수욕장 관리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 고등학교도 일반고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과 광양제철고 관계자는 최근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과 만나 올해 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인 만큼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2025년까지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21대 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수 갑지역구의 주철현 국회의원이 시민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 의원은 시민정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수 시민 25명을 정책보좌관과 민원보좌관, 소통보좌관으로 임명한 뒤 활동 성과를 의정보고회 등에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과 생활민원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출향민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고향세법을 제정해 도시민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소득 공제는 물론 지역 특산품과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고향세법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가 협약식을 갖고 올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는 중소기업 6곳 등 모두 18곳이 참여하며 앞으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이처럼 바다 안개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요. 앞으로 오전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스모그가 대부분 지방에 황사가 반짝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6월에 접어들자마자 대구와 일부 영남 지방으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일째 열기가 쌓인 데다가 오늘은 서풍까지 들어와서요. 대구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곡성이 33도, 강릉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6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바다를 만나면서 만들어진 해부가 지금 중부와 서해안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낮 동안에도 방무 형태로 남아 시야가 뿌연 곳들이 있겠고요. 내륙 지방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일평균으로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전이 30도, 광주 31도, 포항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